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이요.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누구누구한테 붙임? 재왑 언플 징하네. 문제가 된 거는 거품, 영화 폭망, 퇴물, 국민호텔이요. 1심은 4개 다 모욕, 2심은 전부 다 모욕 아니다. 대법원은 네, 손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명 연예인의 사건인데요. 8년이나 걸렸습니다. 수지, 국민호텔녀 모욕죄 사건 재판인데, 배우 수지죠. 본명은 배수지고 지금 28인데 가수로 데뷔해서 지금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해서 고소했어요. 그래서 모욕죄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대법원까지 갔고 1, 2, 3심 판단이 모두 다 다릅니다. 네, 대단히 법적으로도 흥미있고 의미 있는 사건인데요. 2015년 사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법원에 올라가서 5년이나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검찰의 공소 사실입니다. 2015년 10월 29일 12시 22분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뉴스 댓글란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라는 댓글을 달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2015년 12월 3일 17시 33분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누구누구한테 붙임? 재왑 언플 징하네. 자, 이거는 JYP, 소속사인 JYP의 언론 플레이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의미죠. 재왑 언플 징하네. 자, 이렇게 두 차례 댓글을 게시해서 공연히 고소인인 배수지를 모욕했다. 자, 이렇게 검찰이 공소 제기했습니다. 사실 연예인을 향한 어떤 모욕적인 언사, 특히 댓글, 악플 대단히 많죠. 수지는 이거를 고소했습니다. 아마 참다 못해서 했겠죠. 네. 그리고 모욕죄는 친고죄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 가능하고 또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자, 수사가 진행됐고요. 수사 결과 검찰은 모욕죄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해서 재판으로 넘어간 건데 법원의 판단은 1, 2, 3심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1심 유죄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유죄가 아니라 문제가 된 게 앞으로 1, 2, 3심에서 살펴볼 게 총 4개의 표현입니다. 첫 번째 거품, 두 번째 영화 폭망, 세 번째 퇴물, 그리고 네 번째 국민호텔녀. 자, 1심은 이 4가지가 다 모욕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모욕죄 성립한다고 봤는데 사실 모욕죄라고 하는 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이걸 의미하는 그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불특정인이나 또는 다수인이 인식을 했거나 또는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만 합니다. 네, 혼자 하는 건 모욕죄가 아니는 거죠. 네, 단둘이 있거나. 그리고 또 모욕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럼 모욕이라는 게 뭐냐? 명예훼손과 다른 거예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욕설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또 몸동작이나 표정 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모욕이냐 아니냐 판단받은 경우가 꽤 많은데요. 몇 개만 좀 모아보면 어영노조, 뭐 앞잡이, 또 아파트 인터폰으로 에미에비에게 뭘 배웠냐 라든지, 또는 단톡방에, 카톡 단톡방에 문외야, 뭐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이런 말을 한 거, 글을 쓴 거, 이거 모욕죄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반면 모욕이 아니라고 한 것도 있어요. 회사 간부를 비판하다가 악의 축이다. 네, 이거 모욕죄 아니었고요. 또 싸가지 없는 새끼, 이것도 아니었고, 또 이건 좀 흥미롭습니다. 한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의 그 얼굴에 개 사진을 합성했어요. 이것도 기소가 됐는데 모욕 아니다 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공연성이 있어야 되고 모욕행위가 있어야 되고, 피고인 댓글 쓴 사람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는요, 연예기획사의 상업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한 겁니다. 연예인에 대한 어떤 대중의 관심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 범위를 넘지 않은 겁니다 라고 주장했고요. 자, 1심 국선 변호사였습니다. 이게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재정 상황 때문에 그런 건지, 또는 국선 변호사가 해줘도 내가 충분히 다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악플 사건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하거든요. 뭐 유명인들, 정치인도 있고, 뭐 연예인도 있고, 스포츠 스타도 있고, 여러 건을 해보면, 잡아보면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도 있고, 정말 막노동하는 사람도 있고, 네,
지역적으로든 뭐 학력이든 소득 수준이든 연령이든 이거는 하나의 기준이 없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뭐 특정한 어떤 집단이 악플을 더 쓴다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게 그걸 알 수가 없고,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정치인 A에게 악플을 쓰는 사람들은 또 이게 그 좀 비슷한 부류가 있고, 또 연예인 B에 대해서 악플을 쓰는 사람들은 또 기준이 있고, 네. 또 스포츠 선수 C에 대해서 악플 쓴 사람 잡아보면 또 이게 또 기준이 있고, 그 누구에 대한 댓글이냐 악플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좀 달라지는 거지. 뭐 어느 지역 사람들은 악플을 쓴다, 뭐 젊은 사람들이 악플을 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쓴다, 뭐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악플을 쓴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네. 직접 겪어본 결과 의미가 없습니다. 자, 1심 서울북부지법은 2017년 4월 27일에 거품, 영화폭망, 퇴물, 국민호텔료 다 모욕으로 봤습니다. 수지가 연예인이고 또 인터넷 댓글이 라는 어떤 그 범행수단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벌금 100만 원형을 냈는데 판결문이 대단히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네, 딱 두 쪽, 네, 모아찍기를 했는데 두 쪽 판결문, 네,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러자 피고인 항소했습니다. 불복했습니다. 여전히 무죄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2017년 11월 13일에 2심 판결이 나오는데요. 완전히 바뀝니다. 자, 2심 판결은 네 가지 표현, 거품, 영화폭망, 퇴물, 국민호텔료 다 모욕 아니다. 무죄. 네, 무죄로 바뀌는데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거죠. 표현의 자유를 좀 더 중하게 본 거예요. 표현이 좀 다소 과하고 과격하긴 했지만 형사처벌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공적인물이나 연예인, 뭐 당연히 명예, 사생활 보호받아야 마땅하죠. 하지만 연예인을 비롯한 이런 공적인 인물, 뭐 공인이라는 그 일반적으로 쓰는 말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공적인 인물에 대한 모욕죄를 판단할 때 있어서는 비연예인에 대한 경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항소심 재판부는 봤어요. 그러면서 이 댓글이 연예인 수지의 열애설을 비꼬거나 또는 수지의 전성기가 지났다는 생각을 거칠게 표현한 거다. 결국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성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좀 타인을 배려하는 표현을 써야 되고 또 절제해야 하지만 이거는 윤리의 문제지 형벌이라는 어떤 최후의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이거를 관철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댓글의 횟수라든지 전체적인 의미, 맥락, 표현 방법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검사가 또 반발했습니다. 이번엔 검사가 상고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5년 동안 있었어요. 네. 저도 그 유명인 사건 대법원 올라간 지 그것도 한 5년 된 것 같네요. 자, 대법원 5년이 지난 작년 12월 15일에 판결을 내립니다. 다 무죄라는 2심 판결을 파기하고요. 네, 원심,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는데 1심하고 똑같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4개의 용어를, 표현을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서 봤습니다.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은 좀 표현이 거칠고 과격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 반면 혐오 표현이거나 상대방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이런 비하 이런 것들은 용납이 안 된다. 모욕죄에 해당한다 라고 본 건데요. 그래서 거품, 영화폭망, 퇴물 이거는 좀 거칠긴 하지만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에 속한다고 봐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하나 남죠. 바로 국민호텔료. 자, 이거 대법관들이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국민호텔료. 호텔료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그 앞에 붙였다, 배치했다. 그러면 호텔료는 뭐냐? 호텔료에서의 호텔은 뭐냐? 남자 연예인과의 스캔들을 연상시키도록 만든 거라는 거죠. 게다가 청순한 이미지의 어떤 그 반대잖아요. 네, 그런 그 반대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수지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거다. 이걸 종합해보면 국민호텔료라는 거는 모멸적인 표현인 거고 또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거다. 자,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대법원의 취지에 따른 판단이 나올 테고 설령 여기에 대해서 검사나 피고인이 다시 상고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결론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진 않았지만 작년 12월에 나온 이 2심 판결에 의해서 결론이 확정될 것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문제가 된 거는 거품, 영화폭망, 퇴물, 국민호텔료. 1심은 4개 다 모욕, 2심은 전부 다 모욕 아니다. 대법원은 거품, 영화폭망, 퇴물은 모욕이 아니지만 국민호텔료는 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정상적인 비판의 범주를 벗어나서 모욕죄에 해당한다 라고 봤고요. 실제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 악플 때문에 고통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스포츠 선수도 그렇고요. 포털 사이트에 뭐 네이버 다음 이런 데는 연예 기사, 스포츠 기사 댓글 다 없앴잖아요. 네. 저도 그거는 100% 찬성합니다. 누군가 좀 답답하고 재미가 없을지언정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막는 거,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는 대단히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전히 뭐 SNS도 그렇고 또 유튜브 댓글창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성이 악성 댓글이 많아요. 악플이 많아요. 네. 내가 지금 쓴 이 댓글을 누군가 언젠가는 다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악플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고 또 이미 나도 누군가의 어떤 그 자살 또는 누군가의 은둔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이런 반성을 저도 하게 되고요.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8년이나 걸린 배우 수지 국민호텔료 모욕죄 사건 1, 2, 3심 판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모욕죄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굉장히 좀 공감할 수 있거나 또는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동감하기 어려운 그런 판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모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